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내가 1편과 2편을 안 보고 왔다. 그러면 1편과 2편을 좀 보고 오시는 게 이 스토리 전개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청하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근 이 응답하라 시리즈로 주식의 역사 관련 영상을 찍고 있는데 뭐 썩 그닥 반응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2000년대 주식시장 과거 주도주 분석 응답하라 2000년대의 3편 영상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즘 목감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지난 영상에 이 1990년대는 이 달러 약세에서 강세로 변모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 이 미국의 이 IT 버블은 국내의 기술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새로운 기술이란 기업은 6개월이란 시간 동안 150배를 상승했다는 걸 말씀을 전편에서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런 버블의 폭락 속에서 주가 지수는 덩달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1년 미국발 9.11 테러의 고통이 또 시작되고요. 이런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 이렇게 달러는 2002년까지 이 120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허나 이런 달러의 고점의 시기는 언제나 이 신흥국가의 이 한국에 있어서는 바닥의 시기가 되는 법. 2002년도부터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주가는 꾸준히 다시금 이렇게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 약세가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탄이 되어 주었고요. 그래서 2000년대는 이 부동산 폭등과 주식 폭등까지 이어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뒷장에서 세부적으로 2000년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2000년대는 이 폭등과 이 폭락 사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고요. 2000년도 이 말도 안 되게 오른 과도한 이 기술주의 폭등 그리고 벤처기업들의 상승의 버블은 결국 터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코스피의 지수도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 이 미국에서 9.11 테러가 터지게 되고요. 주가는 다시금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폭락을 하게 됩니다. 뭐 지나고 보면 폭락이지 이 폭락의 길이 깊었던 만큼 다시 산도 높게 만드는 격이 되었고요. 아무튼 2002년이 어떻게 보면 이 달러와 약세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한국은 2003년까지 주가가 다시 바닥을 기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2003년 카드 대란 사태가 터지게 되는데 이 배경에는 정부가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과 원활한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 신용카드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를 보면 이 번화가의 가판대 같은 데서 사은품을 줄 테니까 카드를 가입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중개인들이 내가 너의 연회비를 좀 대납해 줄 테니 이 카드를 가입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직장이 없는 이 수익이 없는 대학생에게도 이 카드를 발급하는 걸 남발했고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도 이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하면서 결국 이 일이 점점 커지게 된 것이고요. 이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LG카드 같은 경우에 이 대규모 불실 사태가 일어났고 신용불량자는 이렇게 36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를 보이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위기도 또다시 이렇게 기회가 되는 법이고 이때 카드 대란 사태는 역설적이게도 다시금 바닥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부동산 버블 그리고 주식 버블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는 역시 달러 약세로 인해서 각국의 이 상품 가격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던 시기였고요.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하나하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이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승기에 이 버블의 꽃은 피어났고 결국 그 이후에 이 리먼 파산과 같은 이런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이 역대급 경제 위기의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주가는 10년 내 이 최저점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2002년, 2003년부터 시작된 이 달러 약세. 이 달러 약세는 죽어가는 신흥국의 불씨를 살리게 된다. 이 말을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이 과거의 흐름도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 달러의 이 약세 시점인데요. 아무튼 2000년대 초 이 닷컴 버블의 붕괴와 함께 전 세계는 이렇게 미국도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금리를 내렸고요. 일본도 이렇게 금리를 내렸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이 6%대에서 이렇게 1%대까지 금리를 내렸는데요. 그때 당시 부시 대통령과 연준 의장 앨리스 펀은 연준 기준금리를 이렇게 폭락을 시키고요. 엄청난 재정 확정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게 되면서 달러는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풀리게 되고 전 세계로 흩날리게 됩니다. 전 세계로 달러가 살포되기 시작하니까 그 가치는 또 떨어지게 되고요. 달러 강세 시기에서 이 죽을 쓰던 전 세계 국가들도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달러의 방향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002년도부터 진행된 이 달러 약세는 2008년까지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되고요. 이런 달러 약세 국면에서 신흥국의 강한 버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03년부터 이 달러의 약세 위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이 굴뚝주들이 이 상승 경향이 매우 강했었고요. 게다가 중국이 매우 잘 나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이 공장을 가동시키니 원자재 수요는 폭등하고 전 세계로 수출할 배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원전을 엄청나게 건설해야 되니까 이 중간재인 이 철강의 수요는 덩달아 폭등하게 되고요. 유가도 폭등하게 되니 대체 에너지도 이 덩달아 각광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현대미포조선 이 122배 그리고 두산중공업 무려 44배 지금의 차트를 보면 이 업종도 과거에 이런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했었고요. 아무튼 너도 나도 개나 소나 이 조선이란 이름을 달고 철강이란 이름을 달고 있으면 5배 정도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반면에 이때 당시에 현대차 그리고 이 삼성전자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보다 못 올랐었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잘 나가던 주식을 보면서 분통과 분노를 많이 사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업종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아무래도 제조업과 이 굴뚝 기반의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포스코와 같은 이 굴지의 제조업 기업들이 해당이 많이 됐었고요. 이런 조선, 화학, 철강이 이 업종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항상 그렇듯이 이 산이 높으면 이 골도 깊은 기억. 그래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이 말을 아주 잘 실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조설, 건설, 원자재 업종들의 상승 가도에 이 찬물을 아니 얼음물을 끼얹은 것이 이 국내에서 시작된 것도 아닌 미국도 시작된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이고요. 이때 코스피는 한 70% 정도 폭락했고요. 코스닥은 이때 한 80% 정도 폭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아주 기록적인 사건들이 많은데요. 2008년 10월에는 이 기록적인 연속 하한가를 이 포스코, 현대중공업, 삼성전자들이 이 하한가를 연일 맞기도 했었고요. 현대중공업은 이때 당시에 마이너스 80%, 현대미포 마이너스 78%, 대우조선해양은 이때 당시에 마이너스 8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아주 개잡주처럼 이렇게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당시 공포의 이 사이드카는 10월 한 달 동안 매일 연속 22회 발동하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때 당시에 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전조증상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07년 4월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직이 이 당시 이해회사였던 유센츄리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파산을 했었고요. 그해 8월에는 이 프랑스 제대은행인 이 BNP 은행의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모기지 펀드에 한배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증상들을 알고 오히려 이때 당시에 내가 달러에 투자를 했다면 오히려 이 상당한 수익을 실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이 코스피의 흐름과 같이 달러도 이때 당시부터 달러 약세 추세가 주춤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008년 이 3월쯤에는 미국 5위 은행 이 베어 스탄스가 파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기회를 시장은 많이 줬고 많은 신호를 알려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선 전조 증상의 마지막 불꽃을 피운 것이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의 메릴린치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는 금리를 무려 0.25%까지 폭락시키면서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데요. 이렇게 몇십 년 만에 한 번 온다는 이 대폭락의 대단원은 이 시기에 거의 막을 내리게 되고요. 2000년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2000년대 시작, 2000년대, 2002년대는 이 닷컴 버블의 몰락과 기술주의 폭락과 함께 2000년대가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2003년과 2007년 이 자본주의 업종이 뭐니 해도 이 강력한 상승기를 보였고요. 중국발 원자재 폭등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2004년부터 시작된 이 달러 약세 시기와 겹치고요. 그리고 2008년과 2009년은 미국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이 미국이 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가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를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폭락과 폭등 사이의 2000년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이런 시기에서도 이 달러 약세를 통한 2003년부터 2007년간 진행된 약 한 5년 동안 이 달러 약세 시기에 이 신흥국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왔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2000년대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0년대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고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제가 이 목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